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 흐름 월요일부터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군들의 편차가 매우 큰 그런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뭘까요? 뚜렷한 주도주는 없어요. 그쵸? 근데 이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침묵을 지켰던 HLB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난번에 메지온과 HLB를 비교해서 한번 영상 올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였었죠. 자, 오늘 월요일 HLB 글쎄요, 최근 주가가 올라서 기분이 좋긴 합니다. HLB에 대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던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든가 또 HLB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 거기에 따른 어떤 잠재력,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주가가 올라서 좋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조금 찝찝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몇 분하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자, HLB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버티죠. 이제 뭐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 좀 버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글쎄요, 답을 명확하게 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뭐 입장이 틀려서 그렇죠. 이해관계가 좀 틀려서 일단 뒤에 가서 제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HLB 상당히 오랫동안 뜨거웠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으로 시가총액 2위를 물론 이제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주름 잡던 그런 HLB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뭐라 그럴까, 따돌림은 아니지만 저기 저 변방에서 좀 고생을 좀 했었죠. 최근 8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8월 한 달에만 시총이 한 2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천억도 아니고 2조 원이나 증가한 모습이에요. 어느덧 시가총액이 4위까지 올라왔네, 오늘 보니까. 그쵸? 셀트리온 제약도 제쳤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제쳤고요. 글쎄요, HLB 과거에 또 시총 2위인 이런 영광을 재탈환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또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최근에 나온 이슈들 정리를 하나하나 좀 해보고요. 과연 HLB의 주가 흐름 이대로 괜찮을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장기 투자했던 내 입장에서 HLB 뭐 몇 개월 동안 갖고 온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내가 HLB를 들고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작 요거 먹으려고 내가 여지까지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 또 자괴감, 이런 것도 좀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저에 대한 어떤 논점, 저에 대한 어떤 논리, 이런 부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HLB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또 논리들,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부들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회원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가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우선 HLB는 그동안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무상증자 하고 나서 5개월 정도 좀 지났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보니까 일단은 그렇죠, 백신이죠. 백신. 베트남 제약사 백신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고요. 뭐 자회사의 주사기가 FDA의 뭐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대표이사도,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또 선임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 어떠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일자별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7월 초반에 한 두 달 정도 두 달 가깝게 된 이야기인데, HLB 변이 폐암 환자에서 리보세렌의 완전 관해 확인이 됐다. 이게 7월 8일날 나온 얘기예요. 7월 8일날. 자, 어떤 반응을 주가가 했는지 7월 8일날 한번 볼게요. HLB 주가 보고 계시는데 7월 8일이 바로, 그렇죠, 요날이 아니네요. 그죠? 7월 8일이 언제냐면, 요날이네요. 그죠? 티도 안 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7월 8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날인 것 같아요. 7월 8일. 장중에 한 5% 정도 올랐는데 거래 규모도 좀 미미했고, 자,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죠? HLB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됩니까? 리보세라닙. 그죠? 리보세라닙이 일단 상업화에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뭐 FDA, NDA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NDA부터 해서 또 승인 나서 상업화에 성공하고, 이게 가장 HLB는 그동안에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좋은 소식이 될 거예요. 근데 7월 8일 날 이런 어떤 얘기가 신문 일간지를 통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완전 관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나오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완전 관해. 글쎄요. 완전 관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뭐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영어로는 퍼펙트 리스판스라고 나와요. 그죠? 리스판스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리보세라닙이 폐암 환자에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변이 폐암 환자, 리보세라닙, 완전 관해. 중국의 항서제약,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현재 리보세라닙, 아파티닙이죠. 중국명은. 아파티닙을 현재, 그렇죠.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항소제약의 어떠한 아시아 최고의 제약사로 우뚝 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바로 이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이란 말이에요. 중국 항소제약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을 진행하는데, 이 리보세라닙하고 제피티닙이라고 하는 이런 항암제를 갖다가 병용 투여를 했을 때, 그쵸? 병용 치료를 했을 때 완전 관해 환자가 나왔다. 이게 이제 의학학술지 흉부종약학 저널이라는 데 게재가 됐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재료예요, 이게. 물론 그동안에도 뭡니까? 여러 가지, 폐암, 위암, 식도암, 림프암, 이런 것들 단독 병용요법 해갖고 완전 관해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완전 관해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반응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안 오르진 않았지만, 그죠? 결국엔 어떻게 끝났어요, 주가가? 0.4% 상승. 보합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건 뭔가요? 그죠? 좀 실망스럽긴 한데,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거래가 한번 나왔어요, 이때. 이때가 언제냐면, 7월 15일이네요. 7월 15일. 자, 7월 15일 날 한번 대량 거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언제 나왔냐면 8월 18일 한번 좀 나왔었네요. 그죠? 그리고 8월 24일, 그리고 오늘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이후에 나온 얘기들 한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회사 엘레바의 100% 자회사죠. 엘레바의 의학 전문가 맥키네이, 이 사람이 부사장인데요. 대표이사에 선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7월 21일. 7월 21일은 주가가 크게 반응을 했나요? 언제예요? 7월 21일이면. 연날인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 거래가 이제 조금 실리긴 해요. 7월 달에 한번 거래가 펑 터졌고요. 8월도 초반에는 없다가 중순 이후부터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HLB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목말랐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완전 바닥권을 형성할 때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면, 거래량이 일단 안 나옵니다. 거래가 끊겨버려요. 한동안. 그리고 드문드문 나오는 그런 재료에 의해서 드문드문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핵심 어떠한 이슈들이 막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똥물까지 다 나와야지 이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물량이 다 이제 소진이 된 거, 매도 물량이 소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조금만 나와도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HLB가 최근 8월 달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쵸?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보세라닙 관련 얘기가 아니라요. 그쵸? 베트남 코로나 백신 얘기예요.
자, HLB와 관계가 있는, 그죠? 베트남의 제약회사죠. 나노젠이라는 회사, 그죠? 넥스사이언스에서 9% 지분을 갖고 있는, 자, 베트남이 과연 뭐 이런 백신에 좀 유명한가, 좀 찾아봤더니, 베트남이 백신 개발 역사가 한 100년이 넘는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백신 생산국 4위라 그래요. 뭐 인정해 볼 만한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죠. 베트남 기술력을. 그래서 지금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 베트남에 있는 나노젠이라는 회사, 넥스사이언스 관계사인 넥스사이언스가 9% 보유하고 있는 나노젠에 이 백신 나노코박스라고 하는 이 백신이 요즘 뜨겁잖아요. 왜 뜨거워졌냐면 재밌는 게 화이자보다 그죠? 항체 생성률이 높다 그래요. 이 나노코박스의 항체 생성률이 무려 96.5%라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뜨거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베트남 이 글로벌 권리 인수 일부 국가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등 몇 개 나라만 제외를 하고 글로벌 권리 인수하는 그런 대표이사랑 그런 어떤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언제 나옵니까? 8월 18일 날 이 얘기가 나왔어요. 8월 18일 날이 바로 연날이 되는 거죠. 요거는 반응이 될 만하죠. 왜? 지금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쵸? 뭐 백신이 부족하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마침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의 제약회사랑 글로벌 권리를 인수한다? 이거는 가뭄에 단비를 이거는 약발이 먹히죠.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도 장중에 무려 27%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쵸? 이게 바로 8월 18일 날 나온 어떤 기사예요. 그리고 나온 얘기가 또 뭡니까? 그쵸. 8월 24일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인가요? 지난주에 일주일 전인 것 같아요. HLB 자회사 화진 메디칼이라고 하는 자회사의 주사기 생산 업체입니다. 이 화인 메디칼에서 생산하는 소프잭이라고 하는 주사기가 미국 FDA 승인이 났다. 자, 이게 합쳐서 오늘까지도 올랐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좀 좋은 내용들인데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리보스란이 관련된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3만원대 있던 주가가 6만원까지 거의 더블 정도 올랐는데 이게 리보세란과 관련된 얘기가 지금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HLB가 오후에 들어서 그냥 분봉을 볼게요. 잘 올라가던 HLB가 27%까지 장대 계속 꾸준히 오늘 시초작보다 꾸준히 올라가다 갑작스럽게 확 밀어버려요. 이렇게 이 부분 좀 찝찝하지 않나? 그쵸? 그러나 HLB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이 8월 양봉 보세요. 여러분 월봉상 양봉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동안에 좀 고생을 했던 것이 이렇게 한 방에 오르는 그런 쾌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를 많이 선호하시는 게 아닐까 또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진 않아요. 왜?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거래가 적은 편인데 보통 이 정도 올라가려면 거래가 오늘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많은 거래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보세라닙 완전 관해 사례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면 저는 무엇보다 HLB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조금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기록한 게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HLB가 상한가 기록한 적이 있었나요? 그죠? 뭐 상한가 기록한 적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없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상한가를 쳐야 되냐면 NK맥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오랜 기간 동안 진통을 받았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탁 쳤어요.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거래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얘는 완전 관해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병용치료 NK 얘는 항암제라기보다는 그렇죠 NK 세포치료제예요.
고형암 말기 병용 치료에서 완전 관해 환자 사례가 나왔다. 그래서 상한가를 톡 기록했어요. 이런 거는 여운이 분명히 있어요. 왜? NK맥스의 핵심은 NK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HLB의 핵심은 리보세라닙인데요. 리보세라닙이 아니에요. 자, 플러스 알파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HLB. 야, 리보세라닙도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뭐, 선양, 선낭암부터 해서 위암 2차, 대장암 3차, 글로벌 임상하고 있고, 카멜리주마비암 병용치료, 글로벌 임상 3상 하고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떠한 소식에 주가가 화답한 게 아닌, 다른 번의 입장에서 화답했다라는 것이 저는 찝찝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짧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랠리가. 결국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이 조금 속상한 부분이 아닌가, 옥의 티가 아닌가, 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그동안은 이제 그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많았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가짜뉴스까지 막 나와요. 그죠? 뭐 실패하고, 또 뭐 이 진양권 회장이 또 뭐 사기를 치고 도망가고 뭐 똑같은 어떠한 가짜뉴스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 리보세라닙이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리보세라닙. 우리가 이제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위암 3상이죠. FDA, NDA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계속 안 나와요. 궁금한데도 전혀 그런 얘기들이 좀 안 나오고 있어서 다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HLB, 뭐 자회사들 얘기, 엘레바 얘기, 이뮤노믹스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뭐 이런 부분에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오랜만에 반응을 했어요. 주가가 하답을 한 건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지금 거기 나온 대로 단독이든 병역이든 임상 3상, 임상 2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 또 좋은 결과들 물론 임상이 오래 걸리는 건 알아요. 저도 쉽게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NDA도 당장 뭐 오늘 신청서 내서 내일 확답 받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깊게 연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뭐 과학처럼 뚝딱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반응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리스판스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반응률, 여러분 암 치료제 있잖아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암 치료제들 있잖아요. 항암제들 이런 것들의 성공 확률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승인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률이 조금만 있어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수치에 어느 정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이 신약 개발 항암제. 이런 것들이 임상 통과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에요. 승인 받으면 뭐해, 이제. 그죠? 뭐 3차 치료제면은 사실 이 돈이 안 되잖아요. 1차나 2차. 이런 걸로 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뭐 4차 치료제는 사실 돈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1차에 실패한, 항암에 실패한 환자들이 2차를 하고 2차에 실패한 환자들이 3차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돈이 되려면 1차나 2차. 이게 돈이 되죠, 사실.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우리 주주들도 3차, 4차보다는 2차, 그죠? 1차 치료제를 갈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어찌됐든,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하고, 앞으로도 HLB 꾸준히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된다. 오늘 이 고점 대비 밀린 게 사실 굉장히 찝찝해요. 양봉으로 말아 올렸으면 모르겠지만 좀 찝찝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제 회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 오래된 회원 HLB를 오래 갖고 계셨던 분인데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HLB는 리보세라닙 관련된 게 터지지 않았다. 이게 터져야지만 HLB가 진정 그렇죠. 제 가치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잠재력 또 HLB를 믿었던 그런 신념이 무너지면 안 되고 바뀌면 안 되지 않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항소제약의 뭐 글로벌 권리도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뭐 적자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직도 주가가 재평가를 못 받고 또 오르면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결국 최종 리보세라님의 어떤 성공? 상업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2위, 뭐 내지는 1위를 넘볼 수 있는, 그죠? 이제 뭐 셀트리온이 합병이 되면 절로 건너가겠죠. 거래소 쪽으로. 그렇게 되면 한번 1위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HLB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공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얘기가 무조건 옳다 맞다, 또 제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혼자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뭐 거의 주식은 뭐 신의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맞추고 못 맞추고 개념이라기보다는 얼만큼 잘 논리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으쌰 힘들 때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버텨내는 거거든요. 뭐 저희 문자 회원에 가입한다고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돈을 번다라는 개념을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신뢰할 수 있는 내가 한번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한 군데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수익률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1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3개월 먼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한 달 안에 계속 연장을 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뭐 6개월도 할 수 있고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로 납부를 하시면 뭐 1년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소급 적용해서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뭐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또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